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채권의 특정물 채권에 의해서 종류 채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일반미 10가마, 소주 5병 이런 식으로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종류로만 되어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 채권에 있어서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종류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미 10가마 했을 때 일반미 그 개개인 이 쌀에 대해서 이 개개의 특성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특성을 살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종류채권에서는 인도 목적물의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대체물과 불대체물. 이거는 아까 뭐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게 대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특정물, 종류물 이런 것은 뭐냐면 약간 설명드렸던 이것은 보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해서 그것이 특정이냐 종류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한 종류 채권이라는 것은 종류 채권 중에서도 더 제한을 한번 가하는 겁니다. 예컨대 특정 창고 속에 있는 무연탄 10톤 이런 식으로 어떤 백미, 특정 창고에 있는 백미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백미는 쌀이잖아요. 하얀 쌀인데 그 하얀 쌀인데 수도 없이 예컨대 나한테 A가 B한테 2000쌀 10가마 이렇게 공급하기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종류채권이죠. 2000쌀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2000에 가면 많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A가 B한테 어떻게 하냐면 2000쌀인데 어떠냐면 2000 무슨 단위 농협 창고에 있는 2000쌀 10가마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이 제한이 돼 버리죠. 그러한 것을 제한 종료 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량이라고 했어요. 종료 채권에서는 일정한 수량이면 되겠죠. 예컨대 쌀 10가마니면 한 포대에 20kg짜리 5개 아니 10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kg짜리 10가마니 이렇게 특정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쌀의 품질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품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자 쌀의 품질 확정은 어떻게 하냐면 법률행위 성질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법률행위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준이겠다라고 하는 걸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라든가 관습에 의해서 정해지고 만약 이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중등, 중간 품질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 채권은 언제 특정이 되냐? 자, 2000쌀 10가마 2000쌀 10가마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000쌀은 이렇게 어떤 큰 자루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00가마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루라고 하면 여기서 퍼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일정한 자료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특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 할 경우에 특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는 이게 100가마니를 담을 수 있는 분량의 창고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쌀이 그냥 싸져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푸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을 때만 이게 특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자, 채무자가 2000쌀 10가마니를 주기로 했으면 2000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100가마니 들어있는 창고에 있는 쌀을 주면서, 쌀을 가리키면서, 자, 이 쌀 가져가시오 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에 있는 10가마니를 담아서 어떻게 공급을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이것이 특정되는데 자, 지참 채무가 있습니다. 지참 채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참 채무 우리 결혼할 때 지참금 가져가죠. 그렇죠? 지참금 뭐예요? 여자 쪽에서 일정한 돈을 가지고 신랑 쪽에 가는 것 또는 반대로 뭐 이게 중국의 안쪽에 있는 풍속에서는 또 남자가 일정한 뭐 지참금을 여자한테 주어야 된다든지 그러죠. 그럴 때 뭡니까? 지참금이라는 것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어떤 쌀 상인한테 자 2000쌀 10가마니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다 쌀 10가마니를 갖다 주어야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지참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 채권자에게 가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채무 이것을 지참채무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참 채무인경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물건을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쌀을 이렇게 저희 집에 제가 10가마니 주문했을 때 그 쌀을 저희 집에다가 갖다 줬을 때만 특정이 되는 거죠.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 근데 내가 이거 쌀을 안 받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안 받을 거라고 했으면 이 채무자가 여기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당사자는 대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자 채권자가 미리서 나를 안 받을 거야. 그 쌀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면 채무자가 나 당신한테 갖다 주고 싶은데 당신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현재 상태에서 쌀을 10가마니 담아놨어 라고 이렇게 통보만 해주면은 채권이 특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럴 경우는 채권자가 미리 그 수령을 거절할 때는 다음 주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두의 제공을 하면 특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참 채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쌀을 들고 가가지고 채권의 목적을 들고 가가지고 그 채권자한테 갖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나 그거 받지 않을까라고 했을 경우는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는 자 당신이한테 줄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현재 상태에서 끝났다. 근데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당신이 와서 가져가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구두의 제공을 한 경우는 미리서 특정을 통지를 하게 되면 그걸로써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그 특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심은 뭐죠?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갖다 주는 게 뭐죠? 지참이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와서 가져가는 거 우리 추심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채권 추심하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빚 꽂은 사람이 채무자한테 와가지고 빚을 받으러 오는 거 이걸 우리 채권 추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심은 와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가 추심 채무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당신한테 변제를 채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특정을 시켜놨으니까 와서 가져가시오라고 통보를 해주면은 그것은 이미 특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변제 제공은 구두의 제공, 즉 변제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까 우리 앞에 특정물에서는 특정물에서는 이거를 지참채무에서는 갖다 주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것이 채권자가 미리서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에 추심을 하는 거 통지를 하고 최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의 통지를 할 때 생긴다. 그래서 사실상의 목적물을 분리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송부채무입니다. 송부. 이거 송부는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경우. 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 위에 제3지의 목적지에 송부를 할 경우.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게 되면 지참채무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와서 채권을 수심해 가면 이건 뭐다? 추심채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와 채무사 주소지가 아닌 제3지 다른 지역에다가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송부채무입니다. 근데 제3지가 본래 이행 장소인 경우 자 원래 이 제3지가 본래 이행 장소인 경우는 특정물의 특정은 지참채무와 같다. 그래서 지참채무라는 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독립한 특정한 표준이 아니다고 하는 게 이제 광윤직 교수님 주장하는 거고 다수설은 이 송부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라든가 제3자의 장소로 발송하면은 모든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발송하면 특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참채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참채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송이 아니라 이 채무자가 여기다가 갖다 줘야만 특정이 되는 건데 다수설에 의하면 이거는 이거를 갖다 줄 필요는 없고 자 가져가라고 통지만 하면 이것을 통지를 함과 동시에 이것을 발송을 하게 되면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 그 순간에 특정이 돼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발송을 했어요.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이 중간에 만약에 이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채무자가 이렇게 제3지가 본래 이행 장소가 아니고 채무자가 채권자가 원하니까 채무자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제3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채권자가 내 주소로 보내지 말고 다른 주소로 지금 현재 내가 거기 없고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제3의 장소로 그 물건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호의로 이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때는 호의로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는 채무자로서 하여야 할 행위는 목적물을 분리해서 그 3지로 발송함으로써 그 특정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를 대충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이렇게 있을 때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들고 가서 빚을 갚아야 된다. 변제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참 채무였고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채권을 변제를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추심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원인에 의해서 이것을 제3의 장소에서 이것을 변제할 경우에 자 계약상 원래 계약이 제3의 장소로 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자 학설은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것은 지참채무와 똑같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참채무라는 것은 원래는 채권자 주소에 와야 되지만 이것은 채권자의 주소에 와야 될 게 아니고 제3의 장소로 보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지참채무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제3의 장소로 와서 실제로 변제를 해야만 특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수설은 제3의 장소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채무자가 그것을 발송을 할 때 이러한 경우에 특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냐면 나중에 이윤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중간에 손실됐을 때 어느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3의 장소가 원래 계약 장소에서 정해졌던 건 아니고 이 채무자가 호의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채권자가 내가 이 장소로 보내지 말고 제3의 장소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게 채무자가 자발적 호의로 이렇게 제3의 장소로 보내줄 때는 그때는 발송을 할 때 특정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때 물건이 소실되고 없어진다 그러면 누가 부담을 갖는다? 그러한 위험 부담은 누가 갖는다? 이때는 채권자가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발송하는 시점에서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는 중간에 없어진 경우는 채권자가 그러한 위험을 떠안는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할 때, 자,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이제 채무자가 특정하는 거죠. 자, 채무자가 지정하여서 특정하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이때는 지정권을 준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자, 물건이 이렇게 A가 B한테 쌀 10가마니를 이제 하는데 이 10가마니 특정을 누가 하냐면 채권자인 A가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쌀 10개. 아니면은, 이제 쌀은 안 보인다고 가정하면 예컨대, 닭을 10마리를 고른다고 했을 때, 10마리를 제가 고르는 거죠. 채권자가 고르는 게 원칙인데, 채권자가 귀찮으니까, 당신이 보기에 그냥 가장 좋은 튼튼한 닭으로 10마리를 골라주시오라고 지정권을 줘버리는 거죠. 이때는 B가 채무자가 그 때는 지정권을 행사하는 거게 되죠.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해서 지정한 때, 특정한 때 이러한 것이 특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 10마리를 100마리 가운데서 골라냈을 때, 그래서 보내주려고 골라냈을 때 이때 특정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특정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10마리를 골라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다. 그래서 이 9마리고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채권자가 이 B한테 야, 이 한 마리 죽은 거 빼놓고 다른 한 마리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채무자는 그대로 9마리와 한 마리 죽은 닭을 그대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이 안 됐다고 하면 다른 죽은 닭을 대신해서 A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종류채권의 성질상 그러한 경우는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서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할 때 특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할 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할 때도 특정이 생기는 거죠. 그때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생기지는 않고 그 밖에 사실상 목적물을 분리할 때 생깁니다. 자, 제3자한테 지정권 준 경우죠.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자, 당사자 간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지정권은 제3자, 공정한 제3자가 결정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제3자가 지정권을 준 경우,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준 경우는 이 제3자의 지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3자한테 지정권을 주게 되는데 그때는 yes 했어요. 근데 제3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그럴 때는 이 채무자에게 갑니다. 채무자에게. 그래서 이 채무자의 행위로서 특정이 돼버린다. 채권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특정을 하게 됩니다. 즉 지정권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정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특정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강제 집행에 의한 특정은 집달관의 압류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류재권의 특정에 관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 자, 변제 제공에 의한 특정, 그 다음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함에 따라서 특정한 경우, 기타 이렇게 있는데, 지참 채무는 가서 채권자에 가서, 자,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실제로 와서 채권자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이행한 때 특정이 되고, 그래서 운송 중에 급부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아까 여기서 닭 10마리 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다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서 다시 한 마리를 산다고 자기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산 닭 10마리를 주는 겁니다. 추심 채무는 자 가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이때는 언제 특정되냐면 자 채무자가 내가 당신한테 변제할 것을 다 정리해서 따로 선별을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시오라고 했을 때 통지를 했을 때 수령을 최고했을 때 이미 특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송부 같은 경우는 제3지 이 제3의 장소에서 하기로 한 경우 그게 원래 제3의 장소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학설에 따라서 지참채무로 보는 견해와 아니다 그것은 발송할 때 특정이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3의 장소가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된 게 아니고 채무자의 호의에 의해서 한 경우는 채무자가 그 특정한 종류의 급부를 발송할 때 특정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을 행사한 경우,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네가 알아서 양심껏 지정을 해서 보내다오 할 때는 이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정권을 제3자가 갖는 경우, 이 지정권을 제3자가 갖는 경우는 이 제3자가 지정권을 행사하면 그걸로 특정이 되지만 제3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간다? 이 지정권은 채무자에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쌀 중에서 이렇게 많은 쌀 중에서 특정으로 10가마니가 이렇게 특정이 돼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자, 이런 경우는 특정에 의해서 종류 채권은 뭘로 바뀐다? 특정물 채권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물건의 위험도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에게 이전이 된다. 그 다음에 위험 부담과 대가 부담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쌍무는 뭐죠? 서로 부담을 갖는 거죠. 아까 예컨대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을 때 쌀 10가마니 된 권리자입니다. 자, 의무자는 쌀 10가마니를 보내야 되고 권리자는 채무자한테 뭘 지급해야 됩니까?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돈과 쌀을 10가마니가 서로 반대급부가 있죠. 이러한 것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 돈을 받고 하는 계약이죠. 이런 경우는 계약 목적물이 물건의 멸실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못 받게 되거나 또는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 채 대가만을 지불해야 되는 불이익을 보통 이 대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채권의 경우 특정된 때 이후에도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하여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여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쌀 10가마니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쌀 10가마니를 채권자한테 보내줘야 되고 채권자는 의무자에게 쌀 10가마니를 받은 다음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쌀이 가는 중에, 예컨대 지차한 채무라고 가정합시다. 쌀이 가는 중에, 이 쌀이, 트럭에 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쌀이 없어졌어요. 바다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실되거나 못 쓰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자, 채무자가 나는, 이미 쌀 10가마니를 너한테 보내준 거기 때문에 이 위험은 네가 부담해라. 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 지참 채무는 여기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여기까지 쌀을 갖다 현실적으로 채권자한테 주어야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쌀 10가마니가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 쌀 10가마니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쌀 10가마니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자 특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다른 10가마니를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10가마니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정해졌는데 이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 채무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이 쌀 10가마니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쌀에 대해서 손해본 건 누굽니까? 채무자죠. 그렇죠? 채무자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쌀 10가마니는 분실이 된 거죠. 없어진 거죠. 멸실이 됐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쌀을 10가마니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서 분실되거나 멸실됐더라도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를 급부를 받지 않는 한 그 채권자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누가 갖고 있다?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한다. 이것이 민법상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 위험입니다. 위험 부담에서 대가 위험은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갖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인데 종류 채권의 경우는 특정이 될 때까지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특정된 이후에는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기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 2000쌀 10가마니라고 가정합시다. 10가마. 그러면 자, 이건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돈하고 관계없이 물건의 위험입니다. 뭐냐면, 자, 쌀 여기에 100가마니를 담을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쌀이 그냥 창고에 그냥 퍼져 있는 거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10가마니를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10가마니를 담아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참채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와서 현실적으로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채무가 완전히, 채무가, 채무를 이행하게 돼서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게 바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물건임이라고 하는 것은 쌀 10가마니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때, 가지고 가려고, 이때 가지고 가는 중에 없어졌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기서 10가마니를 특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10가마니를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을 경우에, 이게 쌀이 중간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다시 이 사람한테 다른 창고에 있는 10가마니 쌀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쌀에 대해서는 이미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즉 종류 채권에 의해서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종류 채권은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특정물 채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연 부담은 이 채권자가 갖는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는 없겠지만 다시 새로운 10가마니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류 채권의 경우 특정이 될 때까지는 채무자가 이용을 부담한다. 만약에 이 창고에서 쌀이 이렇게 10가마니로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쌀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여전히 채무자는 다시 2000쌀 10가마니 다른 사람한테 사더라도 이 10가마니를 특정해서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렇게 특정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운송 중에서 없어졌다 할 때는 채권자가 이 쌀 10가마니를 2000쌀 다시 10가마니를 달라고 할 수 없다. 뭐 돈을 다시 주고 안 주고는 별개 문제로 특정된 그 자체로서는 이미 종류 채권이 특정 채권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10가마니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건 위험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특정된 이유의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다른 종류의 물건이 있어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미 특정이 돼버리면 이 특정된 10가마니가 가다가 멸실됐다 할지라도 다른 창고에 90가마니에 2000쌀이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는 이 사람한테 다시 90가마니를 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돈을 못 받는 건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권. 자,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 않는 종류채권에 관해서는 특정은
종류 채권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특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변경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2000살 100가만히 중에서 10가만히를 또 고르고 나중에 다시 또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어도 그것만으로 곧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권리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여기에 100가만히를 담을 수 있는 데서 10가만히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고 있었습니다. 특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됐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냐? 그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해야 되겠죠. 급부의 이행을 통해서만이 소유권이 이행되겠죠.